자, 이제 수급을 대충 요약해 봤는데 저 중에서 뭐 섹터별로 아니면 이슈별로 따라 붙을 것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 것인지 추격할 것인지 저점을 기다려 볼 것인지 이 주제를 또 정해봐야 됩니다. 자,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사장 나와 있고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출연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고 두 자리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 개편을 했으니까.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원래 그래야 시청률이 잘 나올 텐데. 아니. 네. 사람은 뭐 바뀌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앞서 주제 봤는데 뭐 섹터별로 보면은 약간 맥락은 리오프닝 이 타이틀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레저, 항공 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카지노까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과연 따라 붙을 것인지 정경민 차장의 의견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경민 차장은 대형 화장품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봄바람 타고 오는 아모레 생활건강 이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코너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점인데 저는 그 밸류가 좀 저점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싸니까 이때 저점 매수를 할 만한 것이냐 혹은 지금 잘 가고 있는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엔터. 중에서도 엔터 같이 모멘텀 콜이 나오는 종목을 따라할 것이냐 요거를 좀 선택을 하라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네네. 저의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땐 좀 부담이 없는 화장품들 중에서도 대형 화장품을 예. 아무도 안 보는 화장품을. 그렇죠. 뭐 그만큼 이제 싸다는 얘기고 주가도 물론 이제 이슈를 굳이 정하자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또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의 마스크는 선택 사양으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되는 거 보면은 그 마스크를 벗는다 그래서 화장품, 색조 화장품 이렇게는 뭐 네, 뭐 그럴 굳이 뭐 예. 짜자면 굳이 짜자면 그런데 일단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 좀 대형주라는 이유만으로도 좀 무거운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또 LG생활건강 같이 대표적으로 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중국과 좀 연동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상해가 저 푸동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이제 셧다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좀 압박도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뭐 사실 리오프닝도 한 2년은 울고 먹은 거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울고 먹었는데 이제 뭐 2주간 동안은 뭐 10명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마스크 벗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날 사실 거의 유일한 쌍방울 빼고 거의 유일한 섹터로 좀 강세가 좀 나왔다고 보니까 이걸 또 부담스럽게 쫓아가기에는 말 그대로 좀 주가가 너무 서 있는 부분도 있고 말 그대로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좀 약하죠. 아무래도 좀 중소형 화장품이나 이런 이제 다른 이제 성장만 보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좀 대형 화장품주들이 그래도 좀 자리를 좀 잡아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좀 아이디어에서 좀 출발을 해봤고 지금 상대적으로 오히려 대형주들이 너무 못 갔어요. 너무 못 간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중소형 화장품이나 또 뷰티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 뭐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무거운 종목들은 이제 중국의 좀 이런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 주가가 저렇게 좀 누워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실적의 추정치 또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이런 이제 올해 추정치와 또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좀 본다고 하면 사실 뭐 LG생활건강은 이 상황에서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아모레도 지난 2년간 좀 역성장은 좀 나왔습니다만 올해 그 감익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간단하게 이제 리오프닝 뭐 좋죠. 분위기 좋고 지금 거의 몇 안 되는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섹터인데 여기서 치고 나가는 저 높이 먼저 치고 나간 종목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 저는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의 기대 수익률로 맘 편한 대형 화장품주를 노리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꼽아봤고 결정적인 그런 좀 수급적인 마디를 좀 본다고 하면 공매도 비중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컸을 때는 아모레가 뭐 35%까지 거래 중에서 35%가 공매도를 차지하고 LG생활건강도 한 12%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절반 수준까지 공매도가 풀렸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다소가 저 무거운 종목들도 약간은 좀 수급적으로 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이 OEM, ODM은 조금 더 늦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중국이 좀 저러고 있으니까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늦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대표 원투펀치 한때 정말 뭐 시가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던 이런 대형 화장품도
충분히 좀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만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싼 대형주를 좀 담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종목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일 차장은 하여튼 따라붙는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그렇죠. 움직이지 않은 화장품에 시선을 둔다. 그것도 대형 화장품. 네. 화장품주. 남들 안 보는 건 난 보겠다 이거고. 김영민 매니저의 생각은 어떤지 또 화면으로 준비된 네. 게 있으니까 화면 먼저 정리 보시죠. 김영민 매니저는 나는 따라붙겠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리오프닝주의 네. 2020년 이제는 떠올릴 때 네, 2020년 이전을 떠올릴 때, 그러니까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좀 모멘텀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자. 그래서 저는 물론 리오프닝 이제 제가 추격 매수라고 이제 지금 뭐 표현을 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이게 조금 강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격 매수라고 표현을 한 거지. 차장님하고 이제 논리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를 이게 뭔가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시장에 있는 모든 섹터나 업종 중에 한 업종을 저희가 골라가지고 지금 추격 매수냐 아니면 저점 매수냐 그걸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건데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강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고 그 네. 섹터가 있고 그러면 그걸 다 이제 뭐 얘기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라도 지금 붙어야 되는가. 같이 유행을. 네. 그걸 이제 김현 매니저는 뭐 설득력 있으니까 그쪽이 오히려 강한 쪽이 좋다 이거고 정혜민 사장은 맘 편하게 가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강하게 추격하는 네. 의미를 뭐 붙여서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수급 탑5 종목들을 보셨다시피 거기에도 이제 온통 그냥 크게 보면 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뭐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원탑이었죠. 뭐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항공주들, 그 다음에 신라, 호텔 신라, 뭐 이런 종목들. 거기에다가 뭐 CJ 프레시웨이, 그 다음에 뭐 엔터 4사 다 들어가 있고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카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전부 이제 넓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좀 상당히 좀 강했고 정부가 이제 2주 이후에는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이제 방역 지침을 다 없애겠다라는 걸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2주 후에 이제 방역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이제 제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확진자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서 2주 후에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일상 회복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수위에서도 지금 뭐 50조 원 추경 금액은 또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한데요. 50조 원 추경과 관련된 얘기 플러스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생력을 좀 갖기 위해서는 영업 제한 빨리 없애야 된다. 이걸 지금 정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영업과 관련된 뭐 소주, 맥주 관련된 종목들도 막 움직였고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넓게 보면 이제 걸리지 않은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방역이 집단 면역 쪽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쪽으로 방향을 가야 된다. 뭐 일일이 네. 세세하게 그걸 다 지금 할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네. 해보니 그 후속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네. 너무 위축되는 게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도 이제 1,400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샤이 오미크론 걸렸는데도 진단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까지 감안하면 거의 뭐 2천만 명 지금 넘어갈 걸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 플러스 이제 치명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 이걸 믿고 이제 리오프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방향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걸 이미 리오프닝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게 단기 테마성으로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이제 바닥에 있는 대표적으로 아까 차장님 말씀해 주셨던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낙폭 가대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위치만 좀 잘 따져서 접근을 하신다면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오늘 제가 이제 추격 매수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점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저도 이제 종목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제 좀 자리를 좀 따져가지고 내용적인 측면까지 조금 고려를 해서 제가 몇 종목 제가 픽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 여행주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오히려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종목들보다는 참 좋은 여행. 왜냐하면 이 여행주들도 2년 동안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항공주와 마찬가지로 느닷없이 뭐 유상증자 이런 거 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참 좋은 여행도 실적이 되게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 종목
종목은 이제 유보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유증은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횡보를 꽤 오랫동안 지금 뭐 14,000원, 15,000원 구간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화장품도 이제 저는 오히려 지난 금요일날 강했던 토니모리나 이츠한불과 같은 이런 종목들 조금 이제 중형급의 종목들 중에 탄력이 조금 센 종목들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거고 다만 화장품도 역시나 토니모리가 지금 5년 연속으로 적자거든요. 네. 이런 것들 분명히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애들이 오히려 2020년, 21년에 실적이 오히려 좀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이게 화장품 산업 자체가 경쟁이 좀 치열해진 건지 그 부분은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것 두 같거든요. 가지가 다죠, 사실. 그래, 뭐 둘 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해두고 화장품 종목은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급 탑5에 CJ 프레시웨이 있는 것처럼 현대 그린푸드는 이제 급식 학생들이 이제 전부 학교 열심히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식과 관련된 종목은 현대 그린푸드. 그 다음에 뭐 리오프닝 하면 공연 티켓, 뭐 스포츠 경기 티켓 예매 많이 하고 또 여행 관련된 상품들 예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인터파크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한번 픽을 하나 한번 찍어야지 뭐. 하나 찍는다면 인터파크를 한번 선정을 인터파크. 해보겠습니다. 저도 인터파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래요? 저 종목. 티켓팅? 저희 다 걸리거든요. 인터파크는 뭐 여행도 여행도 있고, 걸리고 공연도 항공도 있고. 걸리고 뭐 네. 공연도 걸리고 다 걸리기 때문에 아까 화장품 했잖아요. 저 중에서 이제 네. 직관적으로 저도 한번 찍어본 겁니다. 네. 자, 두 분은 이제 뭐 하여튼 수급에서 기인한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갈 거냐. 가장 주목되는 거는 리오프닝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의 오르내리니까 그중에 이제 조금 쪼개봤는데 김영민 매니저는 하여튼 좀 붙어보자. 네. 저쪽으로 관심 네. 있는 쪽으로. 정유민 차장은 붙는 것보다는 남들 관심 안 갖는 화장품 이렇게.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성향이 있으시잖아. 저렇게 오른 건 난 죽어도 못 산다라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아예 그냥 아직 지금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동시에 네. 송출이 되는데 시청자 질문이 올라왔대요. 네. 뭔데요? 네. 아, 네네. 개편을 해가지고. 예. 네. 자, 상승의 서막에 이제 중국 화장품 뭐 기술도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와서 중국도 이제 자국산을 많이 사용하고 윤석열 당선인 임기 중에도 중국이랑 관계가 조금 불편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품 주식을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더 이르지 않나? 이런 질문이 올라오셨거든요. 뭐 약간 그래서 제가 이제 OEM, ODM보다는 브랜드가 센 종목을 고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식 모두 좀 그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고 좀 매출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장 지배력이 네. 있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외풍에 많이 흔들리진 않을 거다. 그렇죠. 네. 물론 그런 이제 면에서 실적이라는 거를 열어봤을 때 실적이 좋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실적 뭐 쇼크다 그러면 그때가 사실은 대부분 바닥이 좀 나오니까 그때쯤 보면. 근데 이제 지금 바닥이라서 뭐 저는 뭐 더 이상 바닥이. 밀릴 일은 없겠다 이런 오늘 차원에서 차장님 아주 완고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닥이라니 확실하다는 걸 지금 바닥이라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계시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네.